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을 해서 위험을 면했지만 완전히 참패당한 거야. 옳습니다, 수상동지 기원이. 그리고 백분 드라마 반역자를 보고 알고 싶은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MBC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 편에 세조로 나온 성우 및 탤런트 남성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그에 대한 자료를 찾게 되었는데 당시 그가 영화배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핸섬한 외모를 지닌 고소득자 인기 성우이자 영화배우 및 탤런트라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그가 왜 철저하게 잊혀져 버렸을까요? 저는 누구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의 인생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남성우는 1934년 3월 8일 경기도 안성에서 7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안성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습니다. 인물도 목소리도 좋아서 학교 학예회 때마다 연극의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의외로 그의 장래 희망은 소와 양을 치는 목장 주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가 16살일 때 6.25가 터지면서 안성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로 피난을 갑니다. 9.28 서울 수복 후 형과 둘이서 서울로 올라갔지만 일사후퇴를 맞아 형 부대의 3쿼터를 타고 갖은 고생 끝에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에서 형의 살림을 봐주면서 생활하고 있던 그는 전쟁 후 서울로 올라왔는데 당시 서울엔 연극 공연을 조금씩 올리는 시기였습니다. 신협에서 공연한 오셀로를 보면서 연극이 주는 특별함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의 원래 꿈은 목장 주인이 아닌 연극 배우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서라벌 예술대학 연극영화과에 입학, 일기생으로 졸업한 그는 창조국 연구회라는 연극단체에 소속, 동료들과 함께 사비를 털어 연극 공연을 올리기도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연극을 중단합니다. 전속 성우가 되기 전 라디오 드라마 잠 안 오는 밤에 첫 데뷔를 하는데 처음 녹음을 하는 탓에 긴장을 하여 제대로 대사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배우가 대사를 틀리게 말하면 그 나름의 재치로 드라마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서울방송국 2기 성우 모집에 응시, 합격을 합니다. 라디오 드라마 개나리 꽃집에 봄이 오다를 시작으로 여러 편에 출연하던 남성우는 극작가 한운사가 집필한 라디오 드라마 현해탄은 알고 있다에서 리 노이에라는 경상도 출신의 군인을 맡았는데 그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 덕에 주인공을 맡은 성우 이창환보다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상도 태생이 아니냐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핸섬한 외모와 중후한 목소리 덕에 영화배우 못지않게 여성 팬들을 많이 거느리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초창기 방송 자료들은 거의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연기가 어땠는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즈음 우리나라 영화계는 동시녹음 기술 발전이 더뎠고 변성음이 심한 배우들이 많아 방송국 성우들을 불러 후시녹음 더빙을 맡겼습니다. 영화 배우들이 시나리오 숙지를 하기도 전에 여러 작품 촬영에 돌입했기 때문에 성우들의 일감도 많아졌는데 그로 인해 성우는 고소득 직업이란 타이틀을 갖기도 했습니다. 남성우도 영화계에서 많이 불러주던 성우였는데 그는 성우 부분 고소득자 랭킹 3위에 오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영화배우 남궁원은 한국영상자료원과의 구술에서 남성우가 내 친구였다면서 그가 자신을 전담으로 더빙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번은 신사복 발표회가 열려 이채를 띄웠습니다. 남성우에겐 이색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남성복 패션쇼에 모델로 서기도 했었습니다. 1961년 남성우는 동료 성우의 소개로 이화여대를 졸업한 김씨를 만나 연애 후 결혼을 하고 후에 자녀 일남일녀를 둡니다. 성우들이 영화배우들에게 목소리를 대여하는 덕에 영화배우들은 편안히 다수의 작품 촬영에 몰입할 수 있었지만 관람객들과 평론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성우들도 할 말은 많았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창고 같은 녹음실에서
서너 시간을 영화 화면을 보며 더빙 작업을 했는데 영화 배우의 입모양이 부정확할 경우엔 녹음 시간이 더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우들을 입맞춤 배우라고 낮춰 말하기도 했었는데 남성우는 이에 분노를 느껴 영화에 출연합니다. 영화 첫 데뷔작은 브라보 청춘. 라디오 드라마 브라보 청춘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라디오 드라마에서도 홍삼달을 맡던 남성우는 영화에서도 같은 역을 맡아 경상도 사투리를 선보입니다. 연기도 외모도 훌륭했지만 그에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1970년 사극의 대부 신봉승 작가가 감독한 영화 해변의 정사에서 주인공 당을정을 맡습니다. 소설 한여름의 권태가 원작인데 젊은 연극 연출가와 남편의 의처증으로 고통받는 유부녀와의 금기의 사랑을 다룬 내용입니다. 남성우의 상대역은 윤정희. 그러나 사람들의 정서와 맞지 않아 흥행참패를 합니다. 흥행참패는 남성우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는 영화 출연을 아예 접고 드라마 및 라디오 방송에 집중합니다. 다만 같은 해에 신봉승 작가가 집필한 KBS 드라마 사랑과 미움의 계절을 통해 영화 잡지사 주최인 은곰상, 신인 나무주연상을 수상합니다. TV 드라마는 남성우의 매력을 오롯이 다 보여줄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불규칙적인 수입 때문에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성우일은 취미로 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다 1968년엔 마작도박으로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70년대 중반 그는 금속제조 공장에 근무하여 방송일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이 30년 전에 반월공단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남성우를 본 적 있다고 했는데 그가 근무했던 공장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무정장군은 그 재기가 있고 웅변력이 있었으니 지금 한경 남북도 일대에 돌아다니며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의 그 민중들에 대한 인기가 그 대단합니다. 이 전선사령관 김철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 번째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패전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로 손꼽아야 할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인민군이 남침을 해설이 밀고 내려가면은 남조선 인민은 인민봉기를 일으켜서리 우리 인민군은 순식간에 남조선 땅을 무혈 점령할 것을 혼장담한 동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이 문제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인 면에서도 마땅히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봉승 작가는 매너리즘에 빠진 그를 그냥 놔두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쓴 MBC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 편에 그를 세조로 캐스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하, 비록 많은 목숨이 상했지만은 영모의 무리들을 남김없이 처단되었는지라 이제 전하께서는 이 심기를 편안히 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는 죽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마는 결단의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사망 전에 총애를 받던 무리들이었기 때문이옵니다. 이 점 또한 유념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나잔 말 참으로 오래간만에 듣는구만. 그래 그때가 참으로 좋았어. 나리, 여긴 시생의 집이 아니옵니까? 그렇다 마다. 나는 왕자로 태어났을 때 세자는 아니었어. 만일에 보위에 오를 수만 있다면은 난 누구보다도 성군이 될 수 있으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시생도 그리 믿고 있었사옵니다. 근데 막상 임금이 되고 보니 이게 어디 임금의 행색이든가? 하루하루가 고통일 뿐이야.
하지만 한명회를 맡은 정진과 인수대비를 맡은 고두심의 연기가 연일 화제였기 때문에 남성우의 연기가 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중매의 세조를 언급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후 그는 방송 출연을 조금씩 줄여가며 폭넓은 사회활동을 펼칩니다. 한국성우협회 이사장을 3번 연임하는 동안에 성우협회 환자로고, 성우 배지 제작, 성우노동조합 창립에 일조를 했으며 성우 출연료 40% 인상을 이루기도 했고 1989년엔 꽃세계라는 잡지를 창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가 갖고 있는 특유의 정치력과 승부사적 기질, 총대를 메고 할 말을 해야 하는 직선적인 성격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90년 남성우는 당구장 경영자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당구협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1년 2개월 만에 자진 사퇴를 합니다. 요금 자율제, 영업시간 규제 철폐, 체육회 가입 등 자신의 공약이 1년간 결산하여 미흡할 경우 스스로 자리를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엔 아무리 일을 잘 하려고 해도 협력해야 할 사람이 방관하거나 역행하는 데는 별 도리가 없다며 씁쓸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그 후 그는 뱅뱅 사거리에 SBS 당구회관을 오픈하여 당구장도 경영하고 반월공단 임원으로도 근무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런 폭넓은 사회활동은 그를 방송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1994년 연기자 노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만 낙선합니다. 그가 연기자 노동조합장에 나서기엔 방송가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후 남성우란 사람이 존재했었냐는 듯 방송계에서 잊혀져 버립니다. 2007년 11월 5일 생각지 못한 행사에 그가 나타납니다. 어려운 연예인에게 기금을 수여하는 사람이 아닌 기금을 수여받는 사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외에 아기공룡 둘리에서 고길동으로 유명한 성우 이재명, 탤런트 황민, 국정환 등이 수여를 받았는데 당시 한 관계자는 기초생활 수혜를 받게 된 10명에 대해서 주소가 없는 곳에서 가 건물을 짓고 사는 분부터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었다며 겉이 화려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어느 정도 잘 살겠지 하고 생각해 정부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았다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생계가 어려울 정도라면 그동안 그에게 어떤 일이 닥친 걸까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말년에 고생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젊었을 적에 돈을 모으지 않아서 저렇게 되는 거라고 낱말하듯이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사업부도, 사기 피해, 부모 자식들 간의 불화 등이 원인입니다. 노년에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그때부터는 감당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2010년 그는 7월 21일에 작고합니다. 한때 유명한 성우 및 탤런트, 영화배우였었고 성우협회 이사장, 한국당구협회장을 지냈음에도 부고기사 자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가족들의 요청으로 내지 않았던 듯합니다. 사실 이분이 성우였기 때문에 다루기 망설였지만 나중에 사람들에게 탤런트로 인식됨을 알고 작정하고 다루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분이 나온 영화 중 강제구 소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필름이 없으며 이분이 출연한 라디오 드라마, TV 드라마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년에 처해진 상황은 영상 제작에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생전에 그는 후배 연기자들을 위해 연기에 필요한 외국 서적을 번역해서 출판하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재력이 그닥 넉넉지 않음에 슬퍼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철저하게 지워져 버린 그를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좋아했던 담배를 올리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이 그의 넋에 위로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